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 프로가 지난해 연말부터 이거 진짜 재미있는 게임이다. 리얼 적대적 M&A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 적대적 M&A 아니야 예. 라고는 말씀 주시지만 네. 하여간 되게 흥미진진한데 네. 이게 생각보다 흥미진진한 일이 더 많이 터지다 보니까 야, 한국에서 이게 해서 온갖 전략들이 지금 난무하고 근데 있는데 우리 진짜 이거 우리 흥미로운 그 상황인 거라서 우리 좀 그렇습니다. 봐야 된다고 늘 항상 목 놓아 주장하던 고려아연 고려아연 이슈에 이야기. 대해서 오늘은 고려아연의 공격자인 MBK 파트너스의 현 경영진보다 나 더 잘 경영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쪽에 김광일 부회장님 오늘 모시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이 어떤지 좀 들어볼 거고요. 예, 또 저희가 상대편 쪽에 있는 고려아연의 현재 경영진에게도 저희가 예, 항상 마이크는 열어 놓을 거예요. 오퍼를 넣습니다만 또 안 나오신대요? 안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 엊그제 안 나온다고. 출연료 좀 더 드린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출연료를 드려요? 2배 더 드린다고. 하여튼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는데 네. 고려아연은 하여튼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출연료를 제가 2%가 돈을 그럼 더 붙여서 40만 원 다시 꼬셔보겠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MBK 쪽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김광일 부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BK 네. 파트너스 김광일입니다. 네, 네. 항상 야. 활짝 웃고 계신데 속은 아주 그냥 타들어가죠. 지금 꼭 쉬울 것 같지는 않았어 나도. 야,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당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하여튼 약간 그 주총 임시 주총이 좀 지났고 근데 조금 하여튼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지난 임시주총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예. 네. 뭐 제가 사실 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어찌 보면 임시총보다는 지난 5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만 좀 리캡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예, 화면 보시면은 자 오늘 한 5달 됐습니다. 예. 네, 그거 동안에 한 4번의 중요한 마일스톤이 있었고요. 목검수랑 불법이 많이 난무했는데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가 자기 주식 공개 매수. 아마 그때쯤 제가 여기 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서로 막 지분 서로 사는 예, 경쟁하던 시기. 자 이거 끝나고 왔었군요. 예. 근데 자기 주식 공개 매수가 저희한테 주는 의미는 이게 없었으면 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찾아오겠다는 싸움이 됐을 건데 그럼 되게 더 어려웠을 겁니다. 예. 근데 자기 주식 공개 매수 때문에 오늘 현재 저희가 47%입니다. 전체 지분에. 전체 지분에 의결권 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 지분이 갑자기 증폭이 된 효과가 있어서 훨씬 효과적인 저희가 경영권 회복 힘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예. 그게 첫 번째 그 전환점이고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공격의 시작이었죠. 방어하는 쪽에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뚫어서 저희가 확보한 거죠, 교두보를. 두 번째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인데 그때 이제 제가 여기 출연했었는데 예. 이게 증권 사기로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식 공개 매수할 때 일반 공모 유상증자 계획했다는 건데 예. 이게 좌초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분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메이저 이벤트가 막아졌다. 당분간은 다시 이거 하기 어렵다. 예. 상황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이거 하다가 증권 사기로 고발당한 사람들이 또 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했을 때 명분은 부채 상환. 부채 상환, 뭐 상장 폐지를 막겠다 등등이었는데 사실은 이 무렵에 최윤범 회장도 언론에 나와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막고 싶었다. 확실하게 막고 싶었다라고 본인의 의지 얘기, 뭐 의도를 얘기했고, 그래서 금감원이 불허했죠. 예, 금감원이 사실상 불허해서 취소했는데 그 이후에 금감원에서 남부지검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예. 세 번째는 집중투표 정관 개정입니다. 좀 의외인데 이게 어렵고 물론 저희 가처분 이겼습니다만은 예. 집중투표의 의미는 저희가 들어오는 거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못 들어가든가 말든가. 네. 지분을 막 지지를 얻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못 얻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49%라도. 예. 집중투표하는 순간에 우린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이 회사는 정관의 이사 임기가 2년입니다. 예. 2년 동안에 차곡차곡 들어가면 2년 뒤에는 저희가 과반수를 점하게 되는 장치를 최윤범 회장 스스로가 하자고 나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중 투표를 한다는 건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이라는 게. 집중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사를 승자 독식이 아니라요.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사람이 이 이사 찬성입니까? 그럼 찬성 반대. 이 이사 찬성입니까? 찬성 반대. 이렇게 하는 건데. 맞습니다. 6명이 예를 들면 이사가 있으면 이번에 바뀌는 이사가 예를 나 들어서 6표를 한꺼번에 한 명한테 그냥 쏠래.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집중 투표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명에 대해서 동시에 집중적으로 투표하니까는 예. 거의 지분율에 비례해서 이사를 뽑습니다. 가령 저희가 50%면 세 자리 가져가는 거고요. 예. 30% 주주는 두 두 자리 자리 가져가는 가져가는 거고. 딱 그렇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집중 투표를 들고 나오는 순간에 시간이 걸리지만은 우리가 이사회 장악하는 거는 가능해졌다. 근데 집중 투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5명의 새로운 후보는 5명 모두 저희가 가져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었죠. 지분이 많은 사람이 다 예, 가져가니까. 하지만 저희가 47%였으니까 못 가져갈 수도 있죠. 나머지 53이 다 반대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나머지 53이 다 반대한다는 가정이라도 MBK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MBK도 집중 투표를 통해서 원하는 후보를 넣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번에도 47%만큼 몇 명 몰아주고 예. 또 다음에도 또 몰아주고. 예. 그렇게 하면 조금씩 MBK 쪽 이사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들어갈 수는 없지만 시간을 두고는 차곡차곡 들어갈 수 있는 전진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그러면 만들어진 집중 겁니다. 투표로 한 거는 고려한 그 최현범 회장 쪽에서는 좀 지연시키는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고 싶어하는 오늘 지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임기가 2년이니까 적어도 2년 안에는 과반 이상의 이사를 집어넣어야지. 안 그러면 2년 동안 못 집어넣으면 시작할 때 넣었던 이사, 겨우 애써서 넣었던 이사가 또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근데 뽑을 때마다 항상 최 회장 측이 저희보다 지분이 한 7% 많게는 10몇 프로 적거든요. 적으니까. 항상 저희가 최 회장 측보다 많이 뽑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주주들이 다 주주들의- 최 회장을 지지해주면 그렇지만 네.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최 회장께서는 그때 우리 막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 2, 3번을 통해서 전진했다 우리가 앞으로. 예. 이제 마지막이 1월 23일 임시주총입니다. 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의미는 그 뒷장에 있습니다. 다음 네. 페이지 보시면요. 예. 아유 미안합니다. 임시주총 저희가 출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출석한 주주의 51%였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원래 주총에 다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오시는 분들 늘 있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47% 지분을 갖고 출석 주주 중에는 51%가 된. 예,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출석 주수가 굉장히 많았던 생각보다는. 적었던 거죠. 적었던 거죠. 상대편이 적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주주가 안 온 거죠. 그렇죠. 안 온 거죠. 그러나 주총 때는 전원 참석은 어차피 아니니까. 안 하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1, 2, 3, 4를 통해서 마지막에 4번에 1월 23일 날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흐름이었는데 여기서 최 회장 측에서 상호주라는 엉뚱한 걸 들고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이 주요 토픽이 될 가장 것 같습니다. 야. 상호주라는 건 그 당시에 어떤 지분을 무효화했던 겁니까? 잠깐 그림을 보시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 회장 측에서 썼던 상호주의 구조인데요. 영풍이 지금 저희랑 함께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회복하려는 일대 주주 그룹 25.4% 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지금 최현범 회장이 지금 현재 CEO로 예, 있죠. 예. 그다음에 호주 쪽에 보면 썬메탈 홀딩스라고 호주의 지주회사가 있어요. 예. 고려아연의 자회사. 자회사, 100% 자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썬메탈 홀딩스가 다시 재련업을 하고 있는 썬메탈 코오퍼레이션의 100% 가지고 있습니다. 예. SMC. 이 SMC가 영풍의 10.3%를 취득한 겁니다. 그 전에는 한 주도 없다가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박기덕 그 당시 이사회 의장은 25.4%의 의결권이 없다. 이게 상호주다. 왜냐하면 상법에 보면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 스스로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으면 10% 초과에 갖고 있으면 예.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우리가 많이 배웠던 상호 출자. 뺑뺑뺑 꼬리를 물고 출자를 하면 그거 너희가 조금만 지분으로도 그냥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약간 다릅니다. 이 상법상의 상호주는 두 가지 룰이 있어요. 하나는 50% 플러스 관계여야 됩니다. 고려아연
썬메탈 홀딩스, 그다음에 썬메탈 코퍼레이션이 예. 과반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나 그 손자회사가 자회사만 해당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영풍에 대해 갖는 지분도 반드시 10%가 넘어야. 초과돼야 됩니다. 예. 요게 맞췄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 맞춰 왔네요. 그러니까 저게 영풍이 상장 회사이니까 가능했던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장에서 주식을 샀다는 거고. 예. 저 10% 넘게 살 때까지 우리 몰랐어요. 장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영풍에는 최 씨들이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요. 예. 그 전날 오후에 최 씨들이 SMC한테 지분을 넘겼어요. 장 외에서. 장외 거래로. 장외 거래로. 일괄로 넘긴 그냥 거죠. 순간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와. 딱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기획됐는지 모르겠으나 예.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상호주를 하게 되면 어차피 25.4% 없어지잖아요. 예. 그럼 주총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예. 무엇하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겠다 그러고 무엇하러 가처분을 합니까? 예. 굉장히 이상한 초식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집중투표제 들고 나왔을 때 상호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영풍이라는 기업 집단에 속합니다. 예. 한국에서 상호 출자 기업 집단은 이런 식의 순환 출자 구조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예. 이거 만들면 감옥 갑니다. 예. 그래서 누가 이거 감옥 갈 생각으로 이걸 만들까? 감옥 간다는 건 저건 현행법 위반이다. 저렇게 현행법, 하면. 예, 그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저런 순환 출자 구조를 못 벗어난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법이 2016년도인가 강화됐고 그때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온 거고요. 그때 이후로 만든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한다. 그렇습니다. 처벌하고. 과거의 건 놔둡니다. 아. 근데 과거의 거를 강화하거나 확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아. 감옥 간다는 건 그러면 누가 감옥 갑니까? 이 경우에는 이 10.3%를 취득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가죠. 근데 보시면은 고려아연의 CEO가 최윤범 회장입니다. 예. 대표이사 박기덕이죠. 예. 썬메탈 홀딩스의 CEO 최윤범입니다. 거기 이사 박기덕입니다. 예. 아. 최주원은 사촌이죠. 예. 그다음에 SMC의 박기덕이 또 이사예요. 예. 아. 최윤범 이사예요. 최주원 이사예요. 예. 이성채는 법인장이에요. 예. 야, 상무급이에요. 직전에 사임했어요. 근데 이 회장은? 최윤범, 최주원이 뭔가 좀 찜찜했는지 아. 딱 열흘 전에 1월 10일 날 사임했습니다. 그럼 박기덕, 이성채님 중에 한 분이 뒤집어 쓰고 그냥 그렇죠. 본인이 지시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박기덕, 이성채는 전부 다 최윤범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최윤범의 책임이 되는 거죠. 최윤범 회장이 논란은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저게 그럼 벌금 내고 나오는 그런 건 아니죠. 징역형이 있습니다. 징역형도 있다는 거죠. 벌금이 제가 징역형만 기억했던 것 같아요. 과징금 있고 징역형이 있어요. 아마 집행유예가 될 겁니다. 실형을 살든가. 그러니 뭐 경영권이 걸려 있는 거라면 한번 써볼 수 있는 수단이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예. 맞게 말씀하셨듯이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제한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게 뭐 이게 뭐 경영권 잃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주총 결의가 무효가 되냐? 그런 예.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거든요. 아하. 그거는 상법에 관한 문제니까. 오래오래 걸려서 관계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그래서 내가 극약을 먹더라도 예. 일단 심장이 다시 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의도로 이걸 하신 것 같아요. 야. 물론 상법상 저희는 이게 무효라고 생각하지만 말이 안 된다고. 그건 상법상 무효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예, 뭐 그러시면 잠깐만 보면은 예. 상법에 그냥 이렇게 갈게요. 아까 죄송합니다. 예. 좀 뒤로 괜찮습니다. 갈게요. 요게 이제 상법의 이슈인데요. 그 상법에 보면은 방금 거는 공정거래법상 이슈였고. 예. 예. 상법에서는 법조문을 보여드리면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런 거 좋아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럼 혹시 이게 제가 저 파일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예.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제가 저게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아마 여기 법조문이 여기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이게 상법에 보면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369조에 보면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3항에 보시면요.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네. 네. 되게 어렵잖아요. 네. 다시 그림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예. 회사. 예. 네. 이게 어찌 보면 회사죠. 예. 자회사. 회사, 자회사. 음. 이건 손자회사죠. 예. 네. 여기서 다른 회사의
지분을 10%를 초과해서 10% 플러스 한 주입니다. 정확히는 예. 가지고 있으면 이 다른 회사가 되고 있는 그 회사 지분은 회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369조 3항입니다.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못한 거죠. 예. 근데 혹시 저 조항은 무슨 취지로 저렇게 법을 만든 걸까요? 저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뭘까요? 왜 막았을까요? 이게 이제 그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주식회사는 원래 주주가 많은 게 예정돼 있습니다. 뭐 10,000명도 되고 20,000명도 되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주식회사에서 자본을 여기다 넣어줬는데 고려아연에 예. 고려아연이 쑥쑥쑥 해서 다시 또 10%를 추가했어요. 예. 그러면 영풍의 대주주 뭐 가령 뭐 갑돌이라고 합시다. 예. 갑돌이는 한 20%밖에 없는데 돌리고 사실은 돌리고 돌리면서 계속 30% 지분을 가지잖아요. 돌리니까. 가장납입 예.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거죠. 든다는 그런 거군요. 거죠. 실제로 돈이 안 들어갔음에도 아. 불구하고 20%만큼 세 바퀴 돌리면 돈을 60% 넣었는데 되고 한 바퀴 돌리더니 30%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돈이 안 들어간 아. 그냥 가공적인 지분이다. 아하. 이런 건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페널티 주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의결권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시도도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어차피 예, 의결권 예. 없어져 이러면 예. 돌면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규제가 있습니다. 아까 보면 법조문엔 회사 또는 자회사잖아요. 예. 이 손자회사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다시 그 법으로 가보시면 자회사 또는 여기 그 회사라고 여기는 했는데 손자회사는 369조 3항에 손자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런데 희한한 게 342조 2 3항에 보시면 예. 다른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엔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정해서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55씩은 손자 증손자 예. 그 증손자 회사라도 다 미안합니다. 자회사로 왔다 본다는 갔다 해서. 뜻이네요. 근데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회사 자회사가 음. 이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죠. 50% 예. 초과했죠. 예. 손자회사죠. 그럼 이거는 자회사로 본다는 본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369조 3항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뭐 이게 편법이든 뭐든 의결권은 제한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같은데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 그 더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예. 다시 뭐 법조문 가는데 그 가보시면요 상법이 재밌게 되어 있는 게 회사별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에 놓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예. 각각 다른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성격이 틀리니까 다르니까. 똑같이 규율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일부 조항을 준용합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SMC는 유한회사거든요. 예. 저희가 그러면 이 300 준용하는 560조에 가보면은 자 보세요. 지분에 대해서는 339조, 340조 쭉쭉쭉 있는데 여기 342조에 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준용하는 그게 아니다. 준용하는 거에 명시가 안 돼 있다.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8조에 보면 사원총회 거기 그 이제 유한회사 주주총회죠. 예. 거기에도 보면은 369조 사망이 빠져 있어요. 왜 그건 왜 빠져 있을까요? 유한회사는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한회사는 돌고 돌더라도 예, 왜냐하면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는 똑같이 유한 책임이에요. 주식회사든 유한회사든 예. 5천 원 넣었으면 5천 원만 책임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주주는. 예. 근데 유한회사는 친구끼리 만든 동업회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주주가 50명 넘으면 안 돼요. 예. 뭐 그러니까 김현장 같은 그런 뭐 그런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게 뭐 언더스탠딩은 그렇지 않나 모르겠지만 예. 주주가 몇 안 되면은 어. 야 굳이 복잡하게 주식회사처럼 막 이사회 만들고 막 주총하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편하게 하자. 그냥 쉽게 하자. 예. 그래서 유한회사는 규제가 약해요. 예. 그래서 자본에 대한 규제도 약해요. 예. 그래서 저렇게 없는 자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아이 뭐 우리 다 아는 사이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든지 말든지. 뭐 서로 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을 현혹하지 말라는 게 취지니까 예, 유한회사는 너희들끼리 뭘 해봐야 사회적인 피해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고 예. 돌아도 뭐 맘대로 해. 그래서 다시 이 다시 저 화면 보시면 이 구조에서 가장 큰 난점은 뭐냐면은 예. 이 손자 회사에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369조 3항은 자회사가 10% 이상 초과 취득할 때 문제가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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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손자 회사란 말이에요. 예. 유한회사잖아요.
저 회사는 유한 회사예요. 근데 이게 유한 회사에서 손자 회사를 자회사로 안 본다. 봐주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SMH가 영풍을 샀으면 말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건 유한 회사라도 괜찮은데 예. SMC가 샀으니까 아니, 물론 이것도 유한 회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주식회사니까 이건 주식회사입니다. SMH는 예. 이게 샀으면 문제가 없는데 얘가 샀거든요. 근데 유한 회사는 그 허허.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제가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법적으로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저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그냥 상법에 의결권 없어지는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근데 그 지금 고려아연에서는 저 SMC가 예. 유한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던데.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1월 22일 날 SMC가 지분을 취득하고 예. 공시할 땐 유한회사라고 했어요. 예. 공시 내용에 이렇게 적혀서 유한회사라고. 예. 잘못한 거네요, 공시.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고쳤어요. 그리고는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프로프라이어터리 리미티드 이렇게 네. 썼어요. 예. 프로프라이어터리는 그냥 배타적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끼리끼리 출자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끼리끼리 유한 책임 회사. 그러니까 그게 유한 회사거든요. 느낌은 유한 회사인데. 예.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 이게 주식회사다. 왜 유한 책임이니까 주식회사다. 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국의 주식회사나 한국의 유한회사나 유한 책임은 마찬가지예요. 예. 유한 책임이라는 건 똑같다. 똑같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식회사 할 수가 없고 중요한 건 뭐냐? 주주수 사원수가 제한이 있냐? 있습니다. 50인 이하로. 예. 그다음에 유한회사는 상장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뭐 아무나 그렇지. 다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주식 거니까. 분산이 안 되니까. 예. 예. 그리고 꼭 이사회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지분 양도도 제한이 가능해요. 예. 주식회사는 지분 양도 제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다. 그래서 호주의 프로프라이어터리 LTD는 유한회사다. 이거는 상공회의소, 호주에 있는 대한민국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렇게 그 예규질의가 있습니다. 저 호주 프라이어티 리미티드가 사원의 공모가 불가능하고 뭐 50인 이하 주주이고 뭐가 필수가 아니고 한 거는 어떻게 파악된 겁니까? 저 회사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이게 호주 법입니다. 호주의 회사법입니다. 호주의 회사법이 저렇다. 호주 회사법이 이렇습니다. 그럼 프로프라이어티 리미티드라고 하는 게 저게 고유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입니다. 호주에는 회사가 한국엔 유한회사와 한국에는 유한책임회사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있는데 예. 호주는 프로프라이어터리 리미티드가 있고 그냥 리미티드가 있습니다. 그냥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호주의 법적 용어라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 맞춰서 만들어진 회사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부회장님.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결국은 거기가 유한 회사냐 유한 회사가 아니냐는 건 법적으로 이제 가려질 텐데. 예. 고려아연 입장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을 걸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럼 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모회사인 예. H가 사지. H가 사면 되지. 왜 예. 굳이 C를 동원해서 샀을까요? 뭐 저도 똑같은 질문이 있는데 예. 제가 이건 아직은 추측입니다. 예. 뭐 근데 제가 최근에 호주 변호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SMH는 주식회사잖아요. 예. 얘네가 이렇게 엉뚱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예. 그 100% 주주인 고려아연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고려아연의 이사회가 져야 이건 되는데, 대놓고 전적으로. 최윤범 회장의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거는요? 자회사는? 자회사 책임져. 썬메터 홀딩스 책임을 집니다. 예. 근데 최 회장이 워낙 CEO를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주 전체의 CEO를 놓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죠. 어? 그래서 아까 이 그림 가보시면 왔다 가서 미안합니다. 보면 이 그림 보시면 여전히 SMC의 이사는 그만뒀지만 예. SMH의 이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책임은 면하고 손쉽게 하려는 건데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가처분 져서 그런 거예요. 가처분 졌다는 무슨 최 말이에요? 회장은 이게 상호주로 1월 23일 임시주총에서는 땡깡 부려서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예. 법원 가면 질 수 있다. 유한회사니까. 예. 하지만 다음번에 열리는 주총은 집중 투표제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뽑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원래 1월 23일 날 아까 우리가 과반수 넘었기 때문에 14명이 다 우리 이사가 되는 건데 예.
집중 투표로 뽑으면 차곡차곡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 회장께서는 이걸 시간을 벌자고 하신 걸로 저는 내가 추측하고 이사해서 있습니다. 빠지면 안 돼. 예. 아니 근데 여기 SMH에도 이사가 들어가면 SMC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최윤범 회장이 같이 근데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는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건 진짜 조사해봐야 이메일을 되는 지시했어? 거니까. 전화한 거 맞아? 뭐 이런 식의. 근데 상식적으로 저럴 때 그럼 예. SMH가 하기로 하고 예. 이사회에 최윤범 회장님이 참여 안 하시면 그냥 법적 책임은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그 판례상이요. 예. 불참한 이사도 똑같은 책임을 집니다. 그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판례구나. 빠지지 마. 그러니까 빠지시나 본데요. 빠지지 마. 다 책임져야 된답니다. 저는 좀 애매한 거 있으면 빠지거든요, 제가. 네, 그럴까봐 이제 안 대표가 명확하게- 알아서 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예, 예. 그렇구나. 이거 참.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이 유한회사예요. 그래서 유한회사냐 이거는 아니냐. 고려인도 아니까 유한회사 아니라고 우기는 거고.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외국회사죠. 예. 보면 뭐 또 상법이지만 상법에도 뭐 깨같이 적어놨는데 보시면 예. 제목 보시면 알지만 외국회사 따로 있어요. 네. 외국회사도 준용하는 법이 따로 네, 그래서 써 외국에서는 있네요. 요 6장에서 준용하는 것만 적용이 됩니다. 예. 근데 조문 안 볼게요. 너무 지루하시니까. 6장에서 준용하는 규정에 아까 얘기한 369조 3항이나 그것도 342조 2 없어요. 똑같네요. 유한회사가 없는 거와. 예, 예. 그 말은 손자 회사가 한 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저런 상황에서 그 그죠? 손자 회사이고 외국 회사이고. 그러니까 유한 회사인 손자 회사이고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유한 회사이기만 해도 무효고 예. 외국 회사이기만 해도 무효인데 그렇습니다. 유한 회사이면서 외국 회사인 게 했으니까 게다가 손자 회사고. 두 번 무효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외국 회사는 이거 보세요. 외국회사는 근데 저거는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명백하게 외국회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한 외국 회사냐 회사죠. 주식 회사냐는 네. 따질 부분이 그-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윤범 회장 측에서는 이 상법이 외국 회사도 적용되는 거야라고 이제 우기고 있죠. 조항이 없다면서요.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화면 보시면은 이게 1번이 우리 케이스예요. 그렇죠? SMC고 영풍이고 고려아인이죠. 예. 근데 이때 외국 회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369조 3항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회사에서 외국 회사 국내에서 구분이 있습니까? 그냥 회사잖아요. 회사. 예. 회사, 자회사, 다른 예. 회사. 그러면 그걸 언제는 외국 회사를 포함하는 걸 있고 언제는 포함하지 않는 걸 있습니까? 그게 왜 중요한 거 아니에요? 2번 그림 보세요. 똑같은 그림인데요. 예. 요번엔 여기가 국내 회사예요. 예. 여기가 외국 회사예요. 예. 그럼 이 25%는 의결권이 없습니까? 없냐는 질문은 상호주 규정이 적용됩니까? 369조 3항이? 저는 법적으로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 법을 만든 취지가 예. 그 순환 출자에 따른 뭐 가공 자본을 막기 위해서라면 외국 회사라도 막아야지. 왜 예. 그러니까 외국회사는 외국 회사를 허용했냐? 터주면 예. 저걸 하려는 분들이 그럼 외국 회사 하나 쿠션 쳐라고 할 테니까 예. 법의 미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지로는 다 막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거 그 적용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외국 회사는 그 나라 회사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나라 회사법에 그런 조항이 없으면 그쪽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법엔 그런 거 안 막아. 그러면 한국 상법 가지고 관철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악용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 회사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그 법의 권한이 그러니까 그 주리스딕션 뭐라 그러지? 그 예. 관할권이 없는 겁니다. 그 예. 밑에도 보시면 똑같아요. 외국 회사. 그래서 이게 어쩔 때는 똑같은 구조인데 예. 누가 외국 회사에 따라서 상호주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일관되게 상호주 조항은 외국 회사에 적용을 안 하는 겁니다. 2번과 3번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건 과거의 판례 등으로 확인된 겁니까? 아닙니다. 뭐 이게 다투어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저것도 리프로가 지금 주장대로 예. 저거 취지상 다 금지해야지 저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않냐라고 야- 하면 싸워볼 수 있는 거네요. 싸워볼 수는 있지만 그 외국 회사 소재한 가령 미국 법원이 인정 안 해주겠죠. 무슨 소리야? 사기야. 근데 저거는 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호주에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100% 주주가 한국계 고려 아연으로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누가 봐도 주주가 너무 명확하고 위치만 호주에 있지만 이건 사실상
한국계 고려아연계 호주 회사야. 그러니까 이건 의도가 너무 분명하지 않니? 뭐 근데 그렇게 어차피 따질 이제 수는 법 있지 않나요? 조항이 안 먹힌다 하더라도 지금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이게 고려 아연의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니까 네. 고려 아연은 우리나라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의 주총에서 이게 의결권이 있냐 없냐는 우리나라 법에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화성을 거쳐왔건 외국계를 저걸 거쳐왔건 고려 그 SMC를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SMC는 그냥 우리가 사는 거고. 규율해야 할 대상이 국내 법인이기만 하면 외국계 회사 주총 가는데 미국에서 알라바마에서 주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정 직원이 가서 안 됩니다 이걸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회사의 주총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돌았는데 얘네가 그러니까요. 외국계를 거쳐서 왔네 그러면 야 여기서는 니네 없어 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님 뭐 거의 변호사 수준이신데 제가 이런 사람 그 부분이 바로 최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바입니까? 아 예. 그런가요? 이 정신으로 따지면 이게 막히는 게 네, 맞지 않냐. 예. 그 실질이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아. 야, 우리는 법의 규정을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는 없는다. 거고. 그래. 근데 최 회장 쪽에서도 그렇게 우기면서도 우기지 못하는 부분이 유한회사가 손자 있을 때는 자회사 적용이 없다. 아 그렇지 그거는 뭐 이걸 못 우기니까 이걸 지금 주식회사라고. 호주 주식회사라고 지금 애써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슈가 돼서 그 당시에는 의장이 최 회장님 쪽에 있었으니까 이건 우리가 보기에는 의결권 없어 하고 나서 임시주총에서 땅땅땅 의결권 없는 걸로 됐지만 MBK 쪽에서는 그 임시주총 자체의 그 판단이 무효라는 그 가처분을 구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가처분 판사님은 머리 진짜 아프겠네요. 그렇죠. 뭐 이게 뭐 제가 지난번 와서 3세 번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3세 번째, 세 번째 이겨서 끝나나 했는데 예. 사건이 또 왔으니까 골치 이야. 아프시죠. 같은 법원에 같은 판사가요? 똑같은 부입니다. 중앙지법 50부. 똑같은. 그분 개인이 이제 3명의 판사니까 이제 주심이 돌아갈 수는 있는데요. 아. 어쨌든 똑같은 재판부입니다. 같은 분들이세요. 그건 언제 나옵니까?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힘들어. 그게 야, 이거 일단 중요할 것 일은 같은데요. 아닌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일 날 신문기일이 열리고요. 예. 그럼 아마 그 다음 주쯤 결론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1일 이번 달이네요. 얼마 안 예, 남았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주총이 3월 중순에 있으니까 예. 정기주총 전에 결론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한국에서 꽤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될 것 그렇다면 같아요. 거기에서 별 문제 없어라고 한다면 정기주총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임시주총 자체가 무효야라고 결정이 나면 예. 그럼 뭐 다시 그럼 합니까? 임시주총에서 결정된 에브리띵이 다 무효가 되는 거겠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경우 있고 아주 심할 때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안건별로 유효 무효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건별로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무효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건 받아봐야 되고요. 만약에 무효가 됐다. 예.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주총에서 다시 그 안건을 그렇죠. 똑같이 올려서 똑같이 올리지 못합니다. 정기주총은 고려아인이 올리는 거니까 예. 저희가 거기 그래서 이번에 뭐 5명에서 17명까지 이사 후보 추천한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예. 이기면 어떻게 되고 지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경우에는 거기 14명의 후보가 또 들어갑니다. 이사 뽑는 거 다시 하자. 예,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만약에 또 하나의 방법은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 사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월 23일 주총이 저게 무효가 되면 우리가 열어달라고 한 임시주총이 열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를 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기주총 전에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습니다. 예. 법원의 선택에 따라서. 근데 그 열리면은 그 주총에서 그냥 저희가 의장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 안건 올리고 하면 그건 됩니다. 의장이 돼요? 예, MBK 그렇습니다. 요구한 쪽에서. 요번은 아마 저희한테 주고, 왜냐하면 지난번 그쪽에다가 그 열어주라고 했더니 최윤범 회장 측에서 열어주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예. 의장을 맡겼더니 엉뚱한 법 해석해서 무효화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 쪽한테 의장권을 맡깁니다. 그럴 경우에 음. 저 의결권의 그 데드라인이라고 하나요? 그 주주명부 폐쇄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아마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더 검토를 받아봐야 되는데 다시 결정해서 뭐 옛날 12월 20일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근데 부회장이 궁금한 게
지금 가처분 신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그 지분을 산 회사가 외국 회사야, 또 유한 회사야. 그러니까 이건 무효 아니니. 그때 이제 의결권 없어. 그럼 MBK 조금 빼고 우리끼리 결정합니다. 땅땅땅 하고 끝난 주총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효라는 주장인데 예. 그거 앞서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정거래법상 예. 순환출자는 원래 순환출자를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인데 예. 우리가 몸을 던져서 짠 하고 순환출자를 만든 거잖아요. 예. 고려아연 측에서. 예. 그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 그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 제기는 공정위 측에서 조사해서 한참 이후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현재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가 있고요. 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건 공정거래법상 위법 사항이 하는 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주총의 그 결의에는 좀 관련이 적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왜 하냐?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이게 이상하긴 이상. 그 자본시장 전체를 다 어찌 예. 보면 갖고 논 거거든요. 공정거래법은 그게 외국 법인이 꼈더라도 안 봐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도 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외국 법인도 다 들어와야죠. 취지상 우리 이렇게 주장해야지. 이게 이제 4페이지 보시면은 예. 공정거래법도 기본적으로는 남의 나라엔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흔히 보면 이게 상호 출자 기업 집단의 총수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정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런 뉴스 많이 그렇죠. 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쿠팡의 김범석 회장이 빠졌죠. 넣냐 빠지냐 그 예, 이슈가 예. 있었죠. 그럼 똑같은 이슈에서 공정거래법이 외국에 곧장 적용이 되냐 논란이 많은데 아니다가 일반적인 얘기예요. 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야 상호 출자라는 게 해외도 돌아갈 수 있는 건데 네. 그거 어떡하냐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의 법은 21조가 지금 문제인데 국내 회사만 지금 한번 화면 보시면 예. 여기 보면 상호 출자 기업 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예. 국내 계열 회사를 예. 주식을 취득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자 국내 계열에서 영풍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식 취득한 거는 썬메탈 코퍼레이션 외국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린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최 회장 측의 주장이에요. 주장할 법하네요. 요 네. 문구로 보면. 예. 네. 근데 이제 그럴까봐 그렇게 얕은 수를 쓸까봐 법에 보면 36조에 탈법 행위 금지가 있어요. 예. 누구든지 이 보면 21조가 들어가 있죠. 19조부터 25조까지니까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의미죠? 규정을 회피하는.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죠. 이 취지를 충분히 100% 받아들여서 예. 이 취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마. 예, 법의 정신을 깨트리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문구가 좀 모호하네요. 굉장히 좀. 브로드하죠.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이게 형사처벌 있는 조항이에요. 근데 법을 저렇게 만들면 됩니까? 위에 뭘 잘못한 걸 해놓고 그걸 지키라고 해야지.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니들이 구멍 발견하면 죽는다. 예. 라는 그리고 취지는 내 마음에 있어 지금. 그런 거지. 그럼 짐이 곧 왕이고 국가란 얘기를 또 한 번 한 거지. 저게 무슨 짓이에요 저게? 국회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입법 마인드가 있으신데요. 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36조 2항에다가 예. 그 행위 유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법 그냥 행위에 뭐 대해서는?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알겠어요. 시행령에 보면 이제 행위 유형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추가로 업데이트하겠다는 취지였네요. 그래서 시행령 42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주식을 이거는 이제 고려아연입니다. 예. 취득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영풍이죠. 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면 안 된다. 딱 들어가는구나. 아, 요거는 딱 그 케이스인데.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 자, 이게 예, 이거죠. 일종의 뭐 지분율은 다르지만 보면 이게 영풍이죠. C가. 예. 그렇죠? 아, 이게 무슨 썬메탈 홀딩 코퍼레이션이죠. 예. 이게 영풍이죠. 영풍. 이게 갑이 최 회장이고 예. B가 이제 고려아연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9.9% 취득했는데 외국 법인이에요. 예. 하지만 얘는 B의 100% 자회사예요. 예. 자기 계산으로 취득한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손익 공동체,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요즘 많이 유행하는 예.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C의 대표는 법인장 상무급이에요. 본사로 따지면 예. 본사 CEO는 최은범 회장이에요. 예. 그러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심지어 C의 그 이사로 있기도 해요. 뭐. 게다가 박기덕 대표이사는 거기도 이사예요. 뭐 큰 이견은 없이 잘못했다는 얘기 하겠네요, 저거.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사람들이 헷갈리는지 아세요? 이게 그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왜 셀로판지 갖고 이렇게 비춰보는 거 많이 예, 했잖아요. 예, 예.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딱 비춰보면 무슨 색이 됩니까?
시커먼색 되는 까만색. 것 같던데. 시커먼색이나 네, 청색 같은 거 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검으니까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왜냐면 상호주 상법이랑 여기랑 겹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야 이게 10% 이게 C가 10% 가져왔다고 봅시다. 그럼 40% 의결권 없잖아. 예. 그럼 야 뭐가 잘못했어? 지배력을 강화한 게 아닌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 그냥 다리를 찌른 거, 내 다리를 자른 건데. 그렇죠. 이게서 묘수풀이했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셀로판지를 떼서 보면은 공정거래법 보면 빨간색인 거죠. 이거는 상호 출자 규제를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거를 탈법 행위로 규제하지 않으면 요 위에 보는 건 우리가 과거에 많이 봤던 거예요. 한국의 대형 재벌도 이런 거 많잖아요. 예. 이게 보면은 그 재벌 총수가 계시고 뭐 모 회사 핵심 회사가 있고 그렇지. 상장사 통해서 해외 통해서 9.9%씩 투자를 다시 해요. 그럼 이분은 20%가 아니라 이제 몇 프로 40% 가지고 있죠. 예. 뭐 그러겠죠. 게다가 여기 40%고 여기 40%니까 아까 50%를 초과해야지만 상호주로 의결권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 의결권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요번에 이거를 허락해 주게 되면 그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한국의 재벌들이 지금 다들 3세까지 내려와서 지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해외에서 사업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럼 해외 계열사가 와서 지분을 사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면 갑자기 있던 지분이 막 10몇 프로에서 뭐 30%, 40%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은 9.9가 아니라 10.3으로 해서 스스로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나 저 행위의 시도 자체가 규제 받아야 될 행위입니다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때는 지분율을 따지지 않아요. 1%를 취득해도 위반이고 예. 100%를 취득해도 위반이에요. 예. 근데 상법상에 10% 초과라는 룰이 있잖아요. 저긴 또 50% 초과가 있죠. 그러면 의결권이 없어지니까 예. 그거랑 사람들이 결합해 보니까 야 이거 뭐 공정거래법 위반한 것 같긴 한데 뭐가 잘못된 게 있어? 위반을 했으나 그 위반으로 얻은 실익이 없지 않느냐. 실익이 없고 오히려 뭐 저기 저 최 회장이 경영권 지켰네. 아 참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은 뭐냐? 한국 정부에서 10몇 년 동안 그렇게 애써서 막으려고 했던 상호 출자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거는 그 뚫렸다는 거 그 자체로 고발을 하신 건가요? 저희는 형사고 이게 배임입니다. 참고로 이게 뭐 복잡하지만 배임이고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이 있으면 양쪽 다 신고를 했고요. 예. 처벌을 해달라고 하고 있고 처벌이 되면 안 하겠죠. 이게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지난 10여 년 동안에 아무도 시도 안 했어요.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요. 무서워서 안 한 겁니다. 저건 어떻게 처벌 될까봐? 대상이니까. 예,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부가 들었든 간에 일관된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상호 출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벌의 순환 출자 예. 막자. 예. 더 이상 이게 문어발식 확장하지 말아라. 그 핵심이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금지거든요. 예. 근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을 했어요. 여기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 거예요. 의도는 다르되 행위 자체를 규제해야 할 행위이니 규제해야 합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기의 계산 가지고 지금 말장난을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옛날 거가 와 있네. 지금 밑에 그림이 2가 있고 3이 있어요. 예. 2가 우리의 경우입니다. 예. 그렇죠? 3은 여기 외국 회사가 아니라 신탁 회사입니다. 신탁 예, 예. 회사. 신탁회사. 예. 예. 점선인 거는 신탁 회사를 소유하지 않아요. 예. 근데 신탁 회사에 돈을 맡겨요. 맡겨. 야, 네가 좀 9.9% 사줘. 예.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어. 이거 위반이다. 위반이다. 탈법행위다. 네. 요거 편법이야. 꼼수 탈법. 부리지 마. 탈법행위로 그렇지.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그럼 신탁 회사는 처벌해요. 예. 근데 그러면 외국 회사는 100% 자회사는 안 돼요? 신탁보다 더 나쁜 거 아닌가요? 네. 내가 100% 갖고 있는데 내가 다 컨트롤하는데 어허, 또 저기선 또 취지가 동원이 돼야 되네. 이거 참 복잡하네. 알겠습니다. 예. 취지상으로는 뭐, 막긴 막아야 될 건 같습니다. 예. 저렇게 하는 그래서 건 이제 아니고. 공정거래법은 정책의 문제고요. 예.
우리가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얘기해. 이게 지금 코퍼릿 가버넌스를 바로잡자는 건데 예.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무소불위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회사 돈 갖다가 공개 매수도 하고 예. 온갖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건 법을 위반한 거야. 어허. 당신 처벌받아야 돼. 예. 라고 해야지 법의 지배가 되고 자본시장이 법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 고발 문제는 저희의 경영권 회복보다는 옳은 걸 옳게 하자.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게 하자. 또 이거 그대로 놔두면 또 할 겁니다 아마. 해외 계열사 많거든요 고려아연이. 그러니까 지난번 아마 그렇게 말씀. 요번에 막으면 예. 다음번에 주총 또 하루 전날. 또 요번에 뭐 여기 있지 해외 않냐? 계열사가 한 20몇 개 되거든요 호주에. 예. 그러면 또 똑같이. 그렇죠. 예. 그 20몇 개 중에 또 딴 놈이 딴 회사입니다. 딴 회사가 예. 또 이렇게 10% 취득하는 거죠. 그것도 취득할 필요도 없이 자기들끼리 돌리면 돼요. 계속. 그냥 그 장외 거리로 그냥 10% 넘겨주면 되니까. 그렇지. 제가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거 막으면 다른 회사한테 또 넘기고 또 하면 또 그다음에 시간 벌 수 있다. 호주에 회사가 20개인데 그럼 20개 다 하면은 저희가 언제 주주가 됩니까? 이사회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막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이번에 가처분 신청해서 MBK가 졌어요. 예. 이거는 그래도 적법한 것 같아. 법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라고 법원이 만약 판단하면 그러면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으세요? 야. 뭐 저희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예. 안 봐도 되지만 상호주라는 게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풍도 뭐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상호주가 이 M&A 시장에서 유명한 수법 중에 하나지만 방법 중에 하나지만 예. 동시에 상호주를 푸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푸는 방법도 예, 여기서 말씀드릴 예를 없지만 들면 그래? 푸는 방법이 또 미리 있습니까? 얘기해주면 또 저쪽에서 또 준비할까 봐요. 푸는 방법이 그래서 있어요? 저희는 예. 상호주 저 풀린다고 생각해요. 저 10.3을 네. 9나 8로 만들면 되니까 주식 아니, 숫자 자체를 늘리거나 아니 저 SMC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쪽으로 아니면 영풍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MBK로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되지 예, 않을까? 예. 그렇죠. 그래서 루프만 깨트리면 되지 않습니까? 되죠. 예. 그래서 저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처분 지면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럼 뭐 집중 투표제 있겠죠. 네. 뭐 이사수 상한 19인 있겠죠. 하지만 이 회사의 모든 이사들은 2년 지나면 그만둬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 저희는 지금 오늘 47%입니다. 예. 주총 열리면 50%가 넘어가요. 예. 그럼 집중 투표 꼬박꼬박하면 2년 지나면은 저희는 이사회 과반수 들어가 있습니다. 2년 사이에 아까 얘기한 형사상 배임 고발한 것들, 공정거래법 고발한 것들, 그다음에 지금 최 회장에 관해서는 한 서너 개 더 있는데 전부 다 그 증권 사기도 있죠. 아까 보면 예. 전부 다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저희가 어려운 거 없다. 뭐 최 회장께서 우리한테 단기 투자자라고 계속 공격했지만 예. 뭐 지난번 우리 10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 10년 정도의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 있으면 2년 큰 문제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삼자 배정 유증, 우호 세력에 대한 삼자 배정 유증은 막혀 있습니까? 최 회장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관상 막혀 있습니다. 지난번 걸 뚫으려다가 못 뚫은 개정을 못 한 거죠. 지금 예. 작년에 3월에 네. 막혀 있는데 게다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하는 것은 법원에서 금지합니다. 그때만큼은. 그래서 그건 못 합니다. 지금 그건 못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방법이 많기 때문에 또 뭐 기상천외한 뭐 게다가 불법까지 감수하시기 때문에 불법이든 꼼수든 또 여러 가지로 자꾸만 딜레이 시키려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본시장은 큰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자본시장은 어느 한 개인이 나서 갖고 예.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예. 워낙 큰 시장이잖아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러면 그냥 쭉 끌고 나가면 저희가 지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종국에는 저희가 이사회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은 어떻게 좀 변했다고 보세요? 그 사이에 사실 MBK 저희는 사실 지난번에 그 김관일 부회장님이
언더스탠딩에 나온 게 사실은 신의 한 수였다. 나는 MBK가 진짜 잔인한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사모펀드가 아주 기름을 안 바르셨잖아. 그러니까 그때 김광현 회장 나온 거 보니까 그냥 어우 저분은 되게 불쌍해 보이고 왜 이렇게 슈트 딱 이렇게 하고 머리 이렇게 넘기 부를 줄 알았는데. 저분 이번에 실패하면 물 것 같다 야. 좀 도와줘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꽤 많이 되지 않았나. 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글쎄요, 여론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번 우리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게 적대적 M&A냐, 굉장히 뭐 처음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 받았는데 그 사이에 아주 놀라운 하나 선물을 받은 게 있습니다. 네. 저희 가처분 3번에서 뭐 3번째만 이겼고 2번째까지는 졌는데 2차 가처분 졌어요. 근데 그 결정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라고 판결을 해줬습니다. 예. 이 사건은 경영권 분쟁의 사건이다. 예. 이 2차 가처분 때 최현범 회장 측에서 이거는 적대적 M&A니까 자기 주식 공개매수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엄청 세게 했는데 법원에서 결정할 때 물론 저희가 졌습니다만은 이거는 경영권 분쟁이다라고 법원이 결론을 내줬어요. 그럼 경영권 분쟁이 되면은 적대적 M&A는 누군가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여론의 방향은 한 5달 지나는 동안에 오늘 현재 적대적 M&A라고 외치는 사람은 최윤범 회장 및 그를 따르는 임원들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게다가 저희는 법원에서 준 이 마패가 있지 않습니까? 경영권 분쟁이라고. 경영권 분쟁과 적대적 M&A가 다른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적대적 M&A는 회사를 상대하는 거죠. 회사를 내가 집어먹겠다. 회사를 못 살게 굴겠다. 그래서 회사가 피해자입니다. 근데 경영권 분쟁은 주주들 간의 싸움이죠. 경영자를 누가 맡을 거냐? 예, 그렇죠. 1대 주주, 2대 주주, 뭐 3대 주주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 적대적 M&A의 과정에 당연히 경영권 분쟁이 있고 경영권 분쟁의 결과가 적대적 M&A의 성공 또는 실패인데 그게 나눠집니까? 예, 그렇죠. 경영권 분쟁은 적대적 M&A의 일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경영권 분쟁이 모두 적대적 M&A가 되는 건 아닌 거죠. 많은 분들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민 감정이 적대적 M&A는 주인 아닌 사람이 남의 거 해보려고 공격을 하는 거고 경영권 분쟁은 누가 주인인지 애매한 상태에서 지들끼리 다투는 거야 라는 쪽에 이분법이 있은 상태라서 좀 신경 쓰는 거군요. 형제끼리 막 싸우고 그건 경영권 분쟁. 그건 경영권 분쟁. 가령 이제 두 분이 서로 싸우면 이게 적대적 M&A입니까? 경영권 분쟁. 까불고 있어. 왜냐면 두 분입니다. 여기다 주주시고. 근데 앞만 봐도 내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너 잘 못해.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게 분쟁인 거죠. 그걸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어차피 영풍도 지분이 있고 고려한 최 회장 쪽도 지분이 있으니 누가 이걸 가질 것이냐로 싸우는 거지. 적대적 M&A는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 싸움의 그 심판은 누가 보느냐? 자본시장인 겁니다. 그게 주주총회고. 근데 이건 뭐 MBK 파트너스의 김구 회장님 나오셔서 할 얘기는 나오셨기 때문에 면전에서 하기에는 좀 면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 주주가 아니더라도 주분을 모으면 그 순간 주주인 거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이고 그렇게 해서 경영권이 뭐 주주가 판단해서 바뀔 수 있는 거지. 애초부터 이 회사의 경영권을 다툴 수 있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성격을 다르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나눠진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워낙 적대적 M&A는 주인도 아닌 게 와서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 경영권 분쟁은 나름 주인이 될 만한 씨들끼리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안 돼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물론 이제 여론이 그러니 거기에 대응을 하셔야겠으나 2%의 사견은 그 여론이 잘못됐다. 또 여론이 잘못돼. 아니 그러면 원래 몇 년 전부터 주주여야만 경영권 분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거는 뭐 이프로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적대적 M&A는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중요한 거는 아까 왜 자기의 계산 부분 있잖아요. 그 SMC에서 발표한 뭐 보도 자료 보면은 이게 적대적 M&A에 막기 위해서 적대적 M&A가 들어오면 우리 호주 사업을 못 살게 할 거니까 망가뜨릴 거라서 내가 피해를 막으려고 내가 한 거다. 그래서 나의 계산이다.
썬메탈 코퍼레이션의 계산이다. 위의 계산이 아니고 내 계산이다. 근데 이게 1대 2대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돼버리면 사실은 2대 주주 도와주려고 산 거잖아요. 가서 괴롭힐지 안 괴롭힐지 아니면 죽여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살릴지 전혀 살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뭐 다 벌써 그 주총 그 프락시파이트 과정에서 사업 그대로 하고 호주 사업 그대로 한다고 다 발표했으니까. 야, 근데 하여튼 발표는 했지만 하여튼 우리의 계산이에요. 뭐 우리 계산이라는데 우리의 계산이에요. 우리의 계산이 아니고 거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거기 앉아 계신 임원분의 계산은 그렇지. 임원분의 계산은 명확하지. 인상 봐요, 저거 봐요. 좀 괴롭힐 게 뻔하잖아. 그게 우리의 계산이에요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불안할 수는 있을 것 같긴 그래서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 근데 그게 아니 100% 자회사 100% 자회사인데 그 100% 자회사 스스로의 계산입니다도 다툼의 여지가 있나 봐요. 뭐 전 되게 이상하죠. 게다가 이제 그렇게 주장해야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라는 그렇습니다. 주장의 일부겠죠. 아까 탈법 행위에 보면 자기의 계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 회장이 지금 다투는 거는 공정거래법 쪽은 자기의 계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의 계산이 아니라 그 SMC의 계산이야. 그다음에 이제 SNC 법인장의 계산이야. 그럼 이거 제대로 조작 내지는 제대로 하려면 야, 니네 이거 왜 샀어? 하면서 뭐 그런 이메일도 보내놓고. 그렇지. 야, 누가 이런 짓을 했어? 야, 이거 왜 허락 없이 그런 지분을 막 사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결정했어도 판 사람이 최 회장이고 최 회장의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의 의사 결정이 없었다는 게 안 팔면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법인은 별도니까 또. 아니 법이 개인 지분을 판 거잖아요. 뭐 게다가 뭐 두 분은 집에서 어떻게 그 가게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가령 이제 집에서 뭐 부인께서 나 이거 뭐 좀 사고 싶은데 사도 돼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남편만 외벌이 하는 경우죠. 맞습니다. 이게 월급 봉투 저기서 가져왔는데 이거 써도 될까? 평소에는 남편 허락 받는데 결정적인 것도 안 받고 지르더군요. 네가 나를 어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썬메탈 코퍼레이션은 고려아연이 지급 보증에 있어서 은행에서 한 1억 달러 정도 돈을 빌려서 그 돈 갖고 쓰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차입금이 한 1억 1,000만 달러 정도 남아 있고 1,100억 정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회사 현금이 한 600억 가량 있어요. 그럼 이 돈 어디서 온 거예요? 사실은 차입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은 다 고려아연이 형님이 보증해 준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럼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나 이거 명품백 사도 돼, 안 돼?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죠. 안 물어보고 하면 저 법인장 집에 가죠. 그래서 이게 자기의 계산이 고려아연의 계산, 최 회장의 계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아니면 사실 이렇게 여기 와서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집에 가면 미쳐버릴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주총 그건 진짜 약간 당한 것 같은데 우리 부회장님이. 나 이럴 줄 몰랐어. 야, 로펌도 일로 와봐. 야, 내 조심하라고 했잖아. 약간 당한 것 같아요. 제가 한 1월에서 3월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힘든 거는 3월에도 안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소송을 이기면 끝날 수 있지만 소송을 못 이기면 안 끝나니까. 그래서 답답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서로 간에 정을 떼가는 과정이구나. 헤어지려면 이 정도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저희가 1월 23일 임시주총 갔더니 정말 그 머리 이렇게 빡빡 깎으신 분들, 정 떼는 거 그다음에 딱 유도쯤 하셨던 그 등치의 분들이 곳곳에 앉아서 자꾸 저희가 발언하면 째려보고 막 뭐라 그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게 그 17조짜리 시총 회사의 주총인데 1대 2대 주주끼리 지금 뭐 싸우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정을 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정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열받았다. 나도 열받았다 이제. 점잖게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구만. 이거 참. 알겠습니다. 아니야, 궁금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주주들은 주가에 관심이 있는 주주들도 있을 텐데 뭐 그 사이에 펀더멘탈이 많이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주가가 급등락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럼 이분들이 더 사야 되는 거야? 아니야. 지금 그동안에 그 매입한 가격을 보면
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대에서 샀지만 200만 원 가까이서도 사셨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와서는 아유 다 샀어요. 뭐 필요 없어요. 하시더니 더 사셨더라고요. 야, 나 그때 진짜 배신감 느꼈어. 저런 표정으로 대충 다 샀어. 그 뭐 이제 또 했는데 뭐 그러길래 뭐 더 이상 살 거 없구나 싶었는데 주가가 오르길래 저는 그래서 이건 개인들의 과열이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좀 더 사셨어? 그 가격에도 사셨더라고. 아주 조금 더 샀습니다. 조금 더 샀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애매한 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이게 예. 가처분이 이기냐 지냐. 그다음에 뭐 이미 단순 투표하면 저희가 과반수 이상 출석한 경우도 있었고 예. 또 집중 투표가 도입되면은 과반수가 또 의미가 좀 적어지고요. 예. 그래서 너무 변수가 많아서 아마 어느 당사자도 쉽게 의사결정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2월, 3월 지나가면서 변수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제 뭐 소송 결과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표가 필요한지 법률 싸움이 필요한지 예, 결정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 돼야지 뭐가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글쎄 너무 이렇게 그 기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는. 아니 몰라요. 그 부회장님 말은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물론 뭐 삽니다 안 삽니다를 어떻게 공개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뭐 그걸 물어볼 수는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관 변경 같은 걸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대주주도 지분이 몇 % 이하로만 유효할 수 있는 그런 투표를 할 일은 없나요? 집중 투표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슈는 계속해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당한 상태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 이슈는 아마 지금 최 회장도 고민하고 계실 거고 예.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권 이상제문 중에 이런 게 있었네. 경영권을 이제 MBK에서 확보했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정 떨어졌다는데 이제 손 봐야지.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뭐 주총에서 사장님도 집에 가시고 뭐. 지난번에 주총에서 저 째려보지 않았어요? 네, 뭘 하고 싶으십니까? 뭐 이사회부터 좀 바로 잡아야죠. 이사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회에 들어가서 조사할 건 좀 조사하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집중투표제가 통과가 안 돼. 집행임의제 통과가 안 돼서 예. 좀 계산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야 오늘은 다소 MBK 경영권 쪽에 분쟁, MBK 쪽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 뭐 쭉 보신 분이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냥 어차피 남의 일이기 때문에 네. 다만 그 과정에서 법을 많이 배웠네요. 오늘. 그러네요. 이번에 워낙 첨단 기법들이 많이 그래서 동원돼가지고 다음번에 M&A 하실 때는 야 이런 거 잘 굳이 비싼 로펌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잘- 이미 여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고려안에서 나왔었으면 또 얘기를 잘 들어봤을 텐데. 네, 또. 고려아연에서도 저희가 섭외했는데 저희가 출연료 좀 더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딘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화했는데 언더스탠딩이 뭐야? 아니 알았어. 원래 나온다고 했다가 바꾼 거란 말이야. 네, 네. 마이크 드릴 테니까 네. 언제든지 오늘 편히 보시고 나오시고. 억울해서 못 참겠다. 이거 그럼 진행이 또 너무 편파적이다 이 친구들. 저희는 나오신 분에게 약간 편파적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다음번에 것 또 같습니다. 나오시면 또 네. 좋은 분위기 만들어 오늘은 드리면서 MBK의 네. 부회장님께 김광희 부회장님께 또 막전 막후 이야기도 좀 듣고 네.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김광희 부회장님께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